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네, 최근 모처럼 들려온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창원에 위치한 한국재료연구소가 독립연구기관인 연구원으로 승격되는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 마무리 한 달을 앞두고 통과됐는데요. 관련 법안이 제출된 지 3년 만의 경사입니다. 오늘은 11월 개원할 한국재료연구원이 갖고 있는 위상과 소재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과 기대를 분석해 봅니다. 오늘 패널은 올 초 이슈 토크에서 재료연구소의 원승격 필요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던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이우환 창원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의원께서는 지난 이슈 토크에서 재료연구소의 그 원승격이 꼭 되길 바라셨는데도 전망은 좀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네, 이번 소식이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있었던 이슈 토크에서 저는 이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야가 격돌하는 21대 총선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선거가 끝나더라도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여전할 것이다. 그래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상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또 제 예상이 빗나가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을 네. 했었습니다. 제 예상은 빗나갔지만 우리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렇게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저 또한 역시 매우 기쁩니다.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가 되었더라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 심의하고 또 본회의 통과하는데 적어도 2년은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을 아끼게 된 데 대해서 너무 적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없이 이번에 참 잘 통과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극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뭐 감회가 남다른데요. 네. 제가 정확히 4개월 전에 1월 15일인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그 우려 섞인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의원님과 같이. 그 20대 국회 임기가 만약에 끝나버리면 이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되고 방금 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1년에서 2년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또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니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아무튼 너무 다행이고 기쁜 소식이고요. 이 역사를 좀 짚어보면 2016년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공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네. 건의를 해서 고 노회찬 의원과 박안수 의원이 2017년 발의를 했고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원승격의 가능성을 지금 열어놨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3년 동안 김경수 도지사 그다음에 허성무 시장 비롯한 이제 많은 분들의 노력 그리고 결국 그리고 도민들의 염원이 뭐 대단했었죠. 그 결실을 본 건데 이 재료 연구소가 뭐냐면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이제 재료 물성 시험, 그다음에 신소재 개발, 그다음에 그 연구 개발을 다시 시험 평가하고 기술 지원을 해주는 기관인데 원래 한국기계연구원 지금 창원에 있잖아요. 기계연구원의 부설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재료연구소였는데 그 위상이 거의 비슷해질 만큼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원성격이 너무 당연했던 거고 이렇게 기계연구원의 부설 기관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율연구, 그다음에 단독 특허 출원. 그다음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다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독자적인 소재 연구 기반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저희 경상남도가 최근에 제조업이 침체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조업이 이제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무거운 기계 뭐 조선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제조가 돼야 되는데 재료 연구원 승격이 그 제조업 고도화의 상징과 같은 쾌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통과된 배경 같은 질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해야만 했던 긴박한 상황이 바로 이 법안 통과의 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생 안정이라든지 경기 부양이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이 추경안 처리를 미룬다면 여야가 모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29일 이제 본회의가 열렸고 그 29일 열렸던 본회의에서 86건의 법률안도 같이 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률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요, 또 지난해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첨단 소재의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성격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발로 뛰어주셨거든요. 김경수 도지사님이라든지 허성무 시장님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의 박한수 국회의원님 그리고 또 고 노회찬 의원들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 통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이 창원시뿐 아니라 경남도의 경제 그리고 산업계에도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많은 환영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반기는 곳은 아무래도 창원시일 텐데요. 지금 허성무 창원시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원시장 허성무입니다. 네, 허 시장께는 이번 연구소 원승격이 참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우리 재료연구소의 원 성격은 우리 창원 시민 또 창원 지역의 상공계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재료연구소의 원 성격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특별히 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면은 2007년에 기계연구원 창원 분원 시절에 이것을 재료연구소로 한번 제가 성격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의 민원제도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재료연구소 성격을 적극 대변했고 또 지역의 요구를 받아서 정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창원시장이 돼서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국회의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 위원들을 면담하고 설득해서 원성격을 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감회가 깊고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원성격까지 고생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정환 소장님과 재료연구소의 전 직원들, 김경수 도지사님, 한철수 상공회의소 회장님, 박완수 의원님, 여영국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께서도 법안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 모두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보다도 더 큰 성취가 있도록 창원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마지막 법안이 빛을 보게 돼서 많은 도민분들 그리고 창원 성산구민들이 기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료연구원 역할에 큰 기대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변화들 체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창원은 특별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수소 특별 도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방위 산업의 특별 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그런 장점이 있는 도시인데 이번에 바로 첨단 소재 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법안은 이제 통과되었지만 실제 재료 연구소가 원으로 성격되려면은 지금 몇 달 더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11월에 딱 그렇게 성격이 되면 산업 전반의 소재와 관련된 연구개발, 그다음에 기술 지원 전문기관으로 일단 우뚝 서게 되니까 그런 변화가 눈에 보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유일의 종합 소재 연구기관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 위상의 큰 변화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이런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활동 이런 게 생기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그런 게 몇 배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경제적 가치가 훨씬 많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 한국전기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제로연구원까지 생기면은 대한민국에 과학기술이 녹아있는 최고의 국책연구원 2개가 있게 됩니다. 창원에. 그럼 우리 창원의 도시 브랜드 자체도 높아지게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료연구원의 기술과 그 역량들을 활용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재료연구원의 그 역량을 전수받는 그 연구원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첨단 소재 산업이 아주 육성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이미 진해구에 제2연구원 터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창원 성산구, 진해구 이렇게 두 곳으로 운영될 계획인지요? 좀 이른감이 있지만 답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2제로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바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총 7동의 연구시설에 400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하는 그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2제로연구원의 건립으로 성산구에 있는 본원은 소재 원천기술 연구개발 중심으로 금속재료, 세라믹, 표면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진해에 생기게 될 제2제로연구원은 이런 소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혁신을 실현하는 국가 소재기술 실용화 전진기지로 네. 안전소재, 파워 유닛, 금속 소재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소재 기업을 위한 상용화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학수고대한 만큼 3년 만에 들려온 기쁜 소식이어서 저 역시 들뜨는 마음인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께서도 재료연구원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 교수께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재료연구원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경상남도에서 그 김경수 도정이 출범하면서 두 개의 큰 재료 어떤 소재 발전에 대한 큰 추구의 정책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부 경남 희우금속 소재 부품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경상남도 전체에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소재 산업 육성하고 제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의아하실 거예요. 네. 예, 사실 이제 그 경남의 제조업의 한계하고 문제점이 뭐냐면 주력 산업이 대부분 다 제조업에 편중돼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걸 제조업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기술은 다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선진국과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기술 우위 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 그 제조업에 사용되는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제조업의 약 17% 정도의 어떤 경제적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근데 실제 기술력은 선진국에 종속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조업 시스템의 핵심인 모터, 터빈 등 이 가격의 30%가 제작하는 기술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 소재 부품의 기술력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도 네. 마찬가지고 조선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비행기나 배가 가벼워지면 그만큼 이제 단가가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향후에 어떻게 되냐면 창원 재료연구원, 그다음에 진주 세라믹 기술원이 있었고 밀양의 나노 3단이 있었어요. 유사한 역할들을 조금씩 분담해서 하고 있었는데 재료연구원으로 이렇게 이게 통합이 되면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통과에 고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뭐 의원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해 6월에 원성격 그 촉구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발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법안이 우리 고 노회찬 의원님과 그리고 박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님이 남긴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감회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 의원께서는 어떤 의미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첨단 소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연구 성과를 내겠지만 그 연구 성과가 실용화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구와 많은 연구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수한 기초 연구 성과가 실용화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상용화 단계에서 실패했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제 재료연구원이 있음으로 해서 단절 없는 연구와 실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첨단 소재의 국산화를 통해서 이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이제 창원 지역을 보면은 창원 지역에는 우리 재료연구원 외에도 또 한국전기연구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 전문 기관의 결집으로 창원이 국가 소재 연구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재료연구원의 높아진 위상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외 우수한 또 연구 인력들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또 창원의 제조업 고도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료연구원이 일단 제 역할을 하려면 아무래도 정부 관련 기업이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에 좀 주력해야 될지 유 교수께서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정부와 관련 기업이 이제 전폭적으로 이게 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어떤 시스템만 지금 구축이 됐을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원받는 상황들을 잠깐 짚어보면 재료연구소에 약 56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재료연구소 예산이 정부 출연금 418억 원, 자체 수입 437억 원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그 아까 재료연구원의 부설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계연구원의 부설 기관인데 기계연구원의 출연금이 한 650억 원, 그다음에 자체 그 수익금이 1,000억 원, 1,600억 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재료연구원은 국가 근간 산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중앙정부의 출연 예산 증액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과 정부의 연구소 개발비도 보면 선진국은 보통 30%인데 우리나라 평균 한 20%밖에 안 돼요. 지금 그것도 높일 필요가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중국의 금속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일본의 물질재료연구기구, 그 다음에 독일에는 17개 재료연구소, 우리는 지금 재료연구소 1개하고 또 밀양에 몇 개, 두세 개 있는데 그걸 독일은 17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취합해서 재료연구원을 만들었거든요. 네. 규모가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프라운호퍼라는 이제 국가 소재 산업인데 중국, 일본, 독일 다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게 제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초 연구 분야에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전국 이제 그 재료연구원이 이번에 이렇게 승격이 돼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지금적으로 전부 다 전국의 우리나라 소재 관련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전부 다 개인적으로 뭔가를 특허를 내야 되고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네. 그걸 공동으로 소재 상품 개발이나 특허를 내고 하면 시너지가 훨씬 커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될 거고. 네. 대표적으로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이제 소재 연구소를 한번 보면 장기 응용 연구에 대학은 집중을 하고,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연구소는 기초 연구뿐만이 아니라 개발 연구, 시제품 생산, 그 다음에 이것들이 상품화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제 아마 제2 재료 연구 이제 분원이 생기면 그쪽에서 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시제품 이제 뭐 분석을 해주고 장비 교육비를 지원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재료연구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급 인력들이 필요한데 인력을 확충해주는 것도 차후에 이제 재료연구원이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경제 회복에 있어서 좀 힘을 박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원시의회에서는 재료연구소 원습격과 더불어서 어떤 방향으로 좀 힘을 불어넣을 계획이신지.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험실에서 개발된 우수한 소재가 실용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첨단 소재 연구 개발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소재 실용화와 품질 인증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첨단 소재 실증 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재료연구소의 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창원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원시에서는 진해구에 제2재료연구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2재료연구원이 실험실에서 개발된 우수한 소재를 실증하고 시제품까지 생산하는 클러스터형 첨단 소재 실증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창원시 의회에서도 예산 지원이라든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재료연구소의 원승격 의미와 기대에 대해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이우환 창원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로 국내외 경제가 참 힘이 듭니다. 모처럼 좋은 소식으로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게 관계자들의 정성 그리고 도민의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